선적 생활. 선은 대립적인 관찰법을 버리고 다원적 관찰법을 지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다원적 관찰법은 창조 활동을 촉진하지만 대립적 관찰법은 오히려 창조 활동을 저해하거나 억제했다. 해능선사가 말한 본래 무일물이라는 것을 파악하면 무일물 중 무진장, 화유월 유루 대유로 되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화려한 것이 그곳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좌선을 하고 있으면 대립의식이 없어진다. 마음속의 갈등이 대립적으로 느껴지던 것이 융합되어 자기 속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은 카운셀링의 사태에서도 같은 사실이 관찰되고 있다. 선의 깨달음도 카운셀링 사태에 있어서의 통찰도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브루너는 창조 활동에 있어서의 자발적 특징에 대해 자발성에 관해서 창조적인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풍부히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동을 표현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자발적 행동은 어느 정도 방향 설정이 되고 적절히 훈련되었을 때 자발성에 입각한 행동은 생산적 또는 창조적이다. 즉 적절성을 가진 자발성이다. 이러한 자발성을 생산적 혹은 창조적 자발성이라고 할 수가 있다. 창조활동은 이 적절성을 가진 자발성에서 생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발성을 창조성이라 할 수 있다. 모레노는 자발성은 지금 여기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은 불교에서는 즉금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그 속에 포함한 지금이다. 또한 여기는 전 세계를 포함한 여기이다. 즉금에 산다는 것은 최대한으로 사는 것이다. 선에서 이 삶의 방식이 인식된다. 자발성이 지금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적절한 행동으로 나타날 때 이것을 창조성이라 부를 수가 있다. 따라서 창조 활동의 깨달음과 선적 생활은 이러한 창조적 자발성에 입각한 것이다. 나의 존재와 탐구. 선은 기사구명이다. 자기의 본성, 불성을 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선, 특히 임재선은 공안을 주어 깨달음으로 인도하지만 카운셀링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추구한다.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체험을 알아차리고 자기를 변모시켜가는 것이다. 어쨌든 자기의 구명도 마찬가지이다. 선은 불성, 진실한 자기를 구명하지만은 카운셀링에서 말하는 자기와는 다르다. 유럽에서 반드시 자와 타, 나와 당신과 같은 대립의 세계가 있다. 선은 자기와 남의 대립이 없다. 모든 것이 자기이며 이를 뒤집으면 자기는 없다. 무하다. 양자는 결국 같은 것이다. 모든 것이 나이며 없는 것도 나이다. 표리 그러한 것이 진실한 자기이다. 그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자기라는 것은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인과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자기는 남으로부터 단절된 것이 아니고 훨씬 영원한 과거에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영원한 미래에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영역을 넓혀보면 자기의 선조를 거슬러서 20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약 100만 단위의 영혼과 연결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상을 일체화하면 자기가 무한대의 공간에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진실한 자기이며 불성이다. 그리고 카운셀링에서 말하는 자기란 인과율에서 규정된 자기이다. 선도 진실한 자기를 발견하고 이것을 실현해가는 면과 인과율에 규정되어 있는 편협하고 왜곡된 자기를 직시하고 이것을 규정하고 인과율에 즉응시켜 창조적으로 생활해가는 면과 두 가지가 있다. 이 양자는 서로 떼어놓을 수가 없다. 명확히 분류할 수도 없다. 그러나 선은 진실한 자기를 구명하는 데 좋고 인과율에 규정된 자기의 탐구에는 카운셀링이 유용할 것이다. 로저스가 말하는 진실의 자기는 선에서 말하는 그것과는 다른 것 같다. 이것은 현대과학의 방법에 따르지만은 자기를 대상으로 봄으로 관찰 방법에 제약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선의 관찰과 과학의 방법의 대립이나 모순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선의 관찰은 과학의 방법을 포섭하고 있으며 도리어 앞날의 과학의 존재 방식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가능성의 발견과 자기개발. 이 양자는 모두가 실감을 중시하고 있다. 자기의 경험에 의하여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창조 활동에서는 자기 자신이 경험해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 창조자는 창조 활동에서의 자아 관여의 농도가 매우 짙다. 이 점, 자아 관여와 무아라는 점에 유사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자아가 사물에 관여하는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자기의식이 없어지고 무아의 상태로 들어간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기분을 진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예컨대 어느 저명한 교수에게 학생이 질문을 던졌다. 현재 선생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생각에 대해서 강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수의 대답이다. 자기 생각만을 이야기하라면 한두 시간이면 이야기거리가 없어진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라면 몇 시간이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자기 생각이라 할지라도 듣고 읽는 것을 자기라 생각한 것처럼 생각하여 말하는 경우도 있다. 독창적인 생각은 자기의 조사, 관찰, 경험에서나 사색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사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선은 어느 곳에서나 주인이 되면 서는 곳이 모두 참이니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고도 하여 주체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카운셀링에서 대담자가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카운셀러는 당신은 자기 일을 마치 남의 일처럼 말하고 있군요. 하기 일수다. 이것은 대담자가 자기의 체험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그 체험의 실감을 말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선에서는 공안에 대하여 견해를 나타낼 때 스승이 여기서는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을 나타내어라. 또한 사구가 아닌 활구로 나타내어라고 말하는 수가 있다. 어떤 일을 설명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말하려는 내용에서 멀어져 버리는 수가 있다. 선에 있어서도 카운셀링에 있어서도 진실을 파악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어려운가를 알 수 있다. 양자는 역시 심리적 자유를 중시하고 있다. 심리적 자유는 로저스의 표현에 의하면 행동적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상징적 표현의 자유이다. 그것은 행동적 표현은 외부에서 제약을 받지만 상징적 표현은 외부에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또한 프롬에 의하면 심리적 자유는 자기 자신에서 해방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속박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상태가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예컨대 삼매의 상태가 그것이다. 여기서는 대상과 하나로 되어버림으로 대립이 없으니 참 자유다. 선에서는 마음을 가다듬는 방식으로서 어떠한 이미지가 떠올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의식이 흐르는 대로 가만히 두면 차차 침착해져서 조용히 머물게 된다. 이것이 무의 경지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자유롭게 행동하고 있으면서 그 행동이 필연의 법칙에 합치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그것에서 제약받지 않는다. 자연의 행동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심리적 자유가 얻어져서 비로소 창조성이 개발되기 마련이다. 창조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성취함으로 자기 속에 있는 가능성 혹은 창조성을 발견하여 실현해 간다. 그러므로 창조적인 사람의 일생은 자기 실현의 과정이다. 마즈로우는 창조성을 특별한 재능의 창조성과 자기 실현의 창조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자는 천재나 과학자, 발명가, 예술가 등의 특수한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창조성이며 그 창조 활동은 사회적으로 새로운 가치가 있는가 여부로서 평가된다. 후자는 누구라도 가지고 있으며 그 활동은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가치 있는 활동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문적으로 깊어짐으로써 전자로 옮겨가는 것이 가능할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의 일생은 자기 실현의 창조성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카운셀링에서는 대담자가 자기 속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여 자기 실현을 해가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선의 수행은 자선을 통해서 자기의 본성을 발견하고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실현하여 참다운 인간이 되기 위한 실천인 것이다. 양자가 모두 자기 실현의 창조성을 개발해가는 것에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은 그 개념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실제로 물이나 불에 닿아서 그 차고 따스함을 스스로 체험으로 파악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깨달음을 선체험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이 체험을 자기와 자연, 우주와 하나가 된 자기와 대상이 일체화된 체험이며 주객 미분의 순수한 경험이다. 이것을 자기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크게 한번 죽은 후에 소생한다는 말처럼 자기가 죽어버리고 자기의 속셈이 완전히 없어진 데서 참으로 자타이려의 무상이 자기가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주객불이 무라이려의 경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객미분, 주객이려의 순수 경험이 그대로 선체험이 아니고 거기서도 각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깨달음은 각체험이다. 체험으로 알아차리고 눈뜨는 일이다. 이것을 감성적, 즉 우주의 실상을 철견한다고 한다. 이 경지를 견성이라고 하며 직관, 직각이라고도 한다. 문득 새로운 세계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새로운 세계란 깨달음의 세계다. 이 깨달음, 즉 새로운 세계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세계를 밖에서 자기에 대한 것으로 보는 상태에서 자기가 세계가 되어버린 상태로 바꾸면 여태까지 고정되어 있던 관찰 방법이 일변하여 자유로이 새로운 세계를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선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3단계를 거치는 것 같다. 첫 단계는 자기에서 세계, 즉 자기가 대상이 되는 세계에 접근하는 주의 집중, 응념의 상태. 둘째 단계는 자기에서 세계, 자기와 세계가 일체화하는 명상, 정려의 상태. 셋째 단계는 세계에서 자기, 세계가 자기에게 접근해 오는 상태. 또한 자기 니꾸로 세계에서 자기와 세계가 하나가 되어 자유로이 움직이는 삼매의 상태. 선의 수행의 입장에서 선의 깨달음을 정의하면 깨달음을 자선으로 정력을 기르고 스승에게서 공안의 참고를 배우고 삼매의 경지에 이르러 얻어지는 체험에서 나오는 지혜이다. 그러나 깨달음에는 깊고 얕은 차이가 있으며 처음에 대오 철저하고 이것을 정념 상속하여 깨달음의 경지를 실지의 생활 속에서 실현해가는 오행의 수행이 있다. 깨달음에는 충족의 상태는 없다. 이것을 보다 심화하고 명백히 하고 인격화하여 생활에 구현하도록 해야 한다. 깨달음의 과정과 창조 과정. 깨달음의 과정을 창조 과정과 비교해보자. 왈라스에 의하면 창조 과정은 1. 준비, 2. 가온, 3. 해명 영감, 4. 험증의 4단계로 구별하고 있다. 1. 준비. 창조 활동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창조하려는 욕구가 생기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선에서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대신근, 중생 본래 불이라는 확신을 가진다. 대의단, 큰 문제를 품다. 대분지, 문제 해결의 결심 등이 필요하다. 창조 활동은 99%의 땀과 1%의 영감에 의한다고 하는데 깨달음은 99% 이상은 좌선에 의한 정력의 양성과 공안의 철저한 참고에 의해서 생긴다. 이 가온, 이 시기는 스스로의 의지로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무르익어서 자연히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상태이다. 이것은 마치 닭이 달걀을 안고 부화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보기에는 휴식처럼 보인다.
아이디어는 잠들어 있을 때, 잠에서 깼을 때 나오기 쉽다. 이 방법으로서는 수면, 휴식, 장무 등이 있다. 그러나 자선이 가장 좋고 그 점에 있어서 주의 집중법과 명상법은 창조 과정 속에서 해명을 일으키는 데 유효한 방법이다. 3. 해명 영감. 이 시기에는 어떤 계기가 갑자기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다. 선의 깨달음도 이와 같은 순간적으로 포착되는 것이다. 이른바 깨달음의 경험은 이 단계에 해당한다. 깨달음의 계기가 된 일을 생각해보면 예컨대 석조는 12월 8일의 새벽의 별들이 동력 하늘에서 반짝이는 것을 보고 견성성불하였고 마하카샤파는 금빛 연화를 보았을 때 깨달았다. 이러한 깨달음은 인생의 일대전기이다. 그러므로 일종의 창조 과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발명가, 사상가, 예술가, 과학자 등의 창조 활동에서 볼 수 있다. 4. 험증. 창조 과정에 있어서 인스퍼레이션이 때때로 나타나는 수가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떠오른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험증하고 또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아이디어를 논리적 사고에 의해서 확인하고 가설로서 이것을 실험이나 조사에 의해 험증하는 일이다. 혹은 그 아이디어에 입각하여 그림, 음악, 소설, 시, 발명처럼 구체화하고 작품이나 제품으로 실현시키는 일이다. 아이디어를 얻는 것과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아이디어는 절대 최우적이고 완전한 것이 아니며 수정되고 세련되어 다시 실현되어야 한다. 선에 있어서 깨달음의 내용을 스승에게 견해로서 제시하고 깨달음의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첫 관문을 지나서 견성을 해도 깨달은 뒤에 수행을 계속하여 대오 철저에 이르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 다시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깨달음이 깊어지면 인격화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더욱더욱 밝게 하고 깊이 하여 인생의 대도를 모색하는 것이 선의 수행이다. 그렇다고 해서 선의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선은 영원 무궁한 인생의 기틀이다. 원컨대 참선의 뜻하는 선우들은 다같이 깨쳐서 고해 중생을 제도함으로써 부처님의 은혜를 보답해야 할 것이다.